복소평면에서 실수는 각도가 0도 또는 180도입니다. 분자와 분모가 이루는 각이 180도란 뜻이에요. 자, 분자는 분모는 얘네가 이루는 각이 0도 또는 180도가 된다는 것은 둘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분자의 크기를 R1,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할 때 분모 이거라고 할 때 이 두 개를 나누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실수가 나오려면 0도 또는 180도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Z라고 했을 때 Z를 제곱하면 Z를 제곱하게 되면 크기는 제곱되고 각도는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크기가 8이고 각도는 90도예요. 내 눈에 보이는 90도는 사실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Z는 루트 8에 45도 플러스 180n이고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사분면이 있어야 됩니다. n이 0일 때. 그러면 루트 8 크기가 루트 8이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2하고 2 A가 2고요 마이너스 B가 2예요. 40에서 1을 빼면 38입니다. 인수분해하면 요겁니다. 두 개 곱한다라는 것은 이 녀석이 이루는 각과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을 더했을 때 0도 또는 180도가 나온다라는 것. 그게 실수라는 건 0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각도가 부호만 반대라는 거. 혈례관계죠. 180도가 나온다라는 건 이런 두 관계라는 거. 요렇게가 세타고 각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타만큼 남기면 세타하고 이렇게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Z가 A 플러스 BI A-1 플러스 BI니까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요거의 기울기와 같다. 자,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건 맞고요. 실수는 켤레에도 실수. 켤레복수수랑 더하면 실수분의 2배가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복수평면의 관점에 봤을 때 크기의 제곱이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Z가 A 플러스 BI였을 때. 근데 얘가 이미 4분의 1이야. 4분의 1에다가 0이 아닌 그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얘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 제곱의 크기가 2라는 것은 알파는 크기가 루트 2라는 거. 알파 제곱의 크기가 90도라는 것은 90도는 몇 바퀴 돌았는지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 녀석은 45도 플러스 180n이라는 것. 자, 베타의 크기가 제곱의 크기가 2니까 얘도 크기가 루트 2면서 얘는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180n. 자, 두 개를 곱한다라는 것은 크기는 곱해주고 크기는 2가 나와요. 앵글이 중요한데
2 플러스 45 마이너스 45는 지워지고 얘 둘이 n이 이제 정수니까 0이거나 180이거나 360은 0이랑 똑같으니까 각도가 0 또는 180이 나와요. 0도면은 양의 실수고 180도면 음의 실수니까 양의 실수만을 특정한 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덧셈은 벡터의 덧셈을 이용한다 했었는데, 자, 알파를 고정적으로 표시해보면 루트 2라는 크기를 갖고 45도 얘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45도 크기도 역시 루트 2. 근데 얘는 이제 180도를 돌려주면은 그 직선의 연장선의 반대편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보라색은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어차피 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요거를 요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더한 건 요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죠? 실수고 그 크기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의 4승이니까 16이 나오고, 조심해야 될 점이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렇게 가는 케이스. 그 경우에는 이제 순원수가 나오는데 2i죠. 그러니까 순원수가 나오는데 i이므로 역시 16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복소평면을 이용한 뺄셈. 자, 지금 얘가 알파죠. 보라색이 알파인데 빼진 데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옮겨주면은 이렇게 옮겨주면은 순원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원수. 더한 건 아까 요거였죠? 자, 그러면 순원수를 실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앵글을 나누는 거니까 요 결과는 직각이 나오죠. 이루는 각이 직각이니까 이 결과는 순원수가 되겠죠. 니은만 맞습니다. 알파를 복소평면으로 나타내면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어서 알파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30도입니다. 물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베타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60도입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m 거듭제곱 있다라는 것은 알파의 m승은, 자, 크기는 m 거듭제곱해도 여전히 1이겠고, 자, m 거듭제곱은 각도에는 배수가 되죠. 자, n이라는 문자가 쓰였으니까 k를 바꿔볼게요. 자, 베타 n승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을 곱하는 건데 곱한 결과는 크기가 1이고, 자, 크기가 1이죠. 각도가 몇 도? 90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360이 시작되는 게 딱 그냥 360 곱하기 정수로 묶일 수가 있으므로 90도에다가 몇 바퀴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싹 다 이제 이항을 해서 그냥 360에 대한 정수배로 묶인 거예요. 양변을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거 뭐예요? 12로 나눠서 나머지 3인 잉여류죠. 자, mn은 12하의 자연수야. 얘는 최대 3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3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된 애들이 가장 큰 애, k가 2일 때죠. 답이 27입니다. 자, 62번 설명서죠.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 이 또이또이 모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알파를 묶어주면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감마. 근데 요게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 제곱은 베타 감마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타 제곱은 감마 알파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다 양변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자, 감마 알파는 베타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 모양이 특별한 녀석이라고 했고, 얘는
개수가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으로 얘를 베타 제곱으로 묶어줬을 때 자, 자, 하나의 근이 얘고요. 다른 근은 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은 서로 켤레 관계입니다. 자, 그럼 켤레를 했다라는 것은 얘를 역수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이므로 얘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